케이프타운으로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모른다바 탐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모른다바에서 안타나나리보로 이동한 뒤 며칠 휴식하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레위니옹을 거쳐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편에는 모른다바에서 안타나나리보로 가면서 겪은 에피소드와 서울 호텔에서 감동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른다바에서 안타나나리보 간 교통편 이야기는 이전 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하면 오른쪽 이 카드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안타나나리보로 돌아가는 항공편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포기했고요. 승합차를 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코티즈를 이용합니다. 다행히 숙소와 코티즈 정류장은 그리 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시간이 새벽 5시로 굉장히 이릅니다. 전날 위치를 확인위해서 방문한 정류장 관계자로부터 최소한 출발 1시간 전에 도착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숙소에서 3시 40분에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의 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거리는 어둠과 정적만이 감돌하고요. 깜깜함이 지배하는 1.3km 거리를 오롯이 혼자서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골목을 나서는 순간 호텔 앞집에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툭툭 한 대가 길가에 나왔습니다. 웬 떡이냐 하는 심정으로 얼른 올라탔죠. 코티즈 터미널에는요, 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많은 승객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관계자들은 승객의 모든 짐을 지붕 위에 올린 뒤 단단하게 결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시간 일찍 도착해야 한다는 것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는데요. 코티즈는 승합차를 버스처럼 운행하는 택시 브리스의 한 종류로요. 차량은 벤츠 승합차인 스프린트를 이용합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가장 고급인 대중교통이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낡고 협소하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티즈는 정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녘 마다가스카르 시골길을 달리는 기분이 상쾌했고요. 길가에 늘어선 가공되지 않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모습은요, 길가에 늘어선 현지 마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였습니다. 코티즈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모든 차에게 추월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뭔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본닛을 열고 고장 원인을 찾아봤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 보였어요. 다시 출발한 코티즈는요, 언덕을 만나자 본격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엔진 소리만 컸지 좀처럼 속도를 못 냈어요. 이렇게 멈추기를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바토라는 마을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휴식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승객이 내리자 어디선가 나타난 아이들이 바나나 과일을 사려면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 손에 들린 과일과 먹거리는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위생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했기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이들이 한 곳으로 몰려갔고요. 그곳에 여행 중인 자매가 어린아이들한테 둘러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주겠다면서 조그마한 인형, 열쇠 고리 등 기념품을 가져와서 가장 어린아이에게 인형 하나를 주었는데 이것을 본 다른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모두에게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후진국으로 여기는 나라를 여행할 때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선물 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행자는 이들을 구원해줄 구세주가 될 수 없고요. 하찮은 선물 따위로 나는 선행하는 사람이기에 좋은 사람이다 라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다면 이거 삼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위한 배설구로 내몰 권리가 없습니다. 작은 선물을 받은 아이가 느낄 잠깐의 기쁨은 있겠지만 받지 못한 아이들의 박탈감은 어쩔 건가요? 언젠가 또다시 받을 선물을 기다리면서 길가에 서성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아이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을 이따위 하찮은 것 때문에 허비하게 만든다면 누가 책임지죠? 물론 당장 배고픈 아이의 허기를 면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아이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만큼 준비하지 않았다면 참기 바랍니다. 고장난 버스는요, 엉금엉금 기어가는 속도만을 낼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안타나나리보에 오늘 중으로 도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만났는데 버스가 굉음을 내더니 또다시 멈췄습니다. 모든 승객은 하차해서 어둠이 내리는 언덕 위로 걸어 올라갔고요. 가벼워진 버스는 겨우겨우 언덕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가더니 또다시 차가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차 한 대가 뒤집어진 채 누워 있었고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도 작은 힘이나 보탰습니다. 힘을 모아 사고 난 차를 세우자마자 고장난 코티즈를 대신할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차가 고장나자마자 코티즈 본사에 전화해서 대체 차량을 불렀지만 워낙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제야 온 겁니다. 새로 배차된 코티즈는 더는 말썽을 부리지 않았고요. 자정을 넘어서 안타나 나리고에 도착했습니다. 모른다바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도착까지 20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이날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른다바로 가기 전 한국인 최정기 사장님이 운영하는 서울호텔에서 며칠 묵었고, 모른다바 일정을 마친 뒤에 돌아오는 날 시간에 맞춰서 버스터미널에서 픽업을 부탁했었습니다. 예상보다 아주 늦게 도착한 코티즈에서 내리자마자 최정기 사장님이 보낸 액티언인 SUV와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요, 문을 열고 호텔방에 들어갔더니 김치찌개 백반 한 상과 늦은 시간이라서 이미 차가운 찌개를 데워 먹으라고 휴대용 가스레인지까지 준비해둔 거 아닙니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먹어본 김치찌개 중 가장 가슴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서울 호텔을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최정기 사장님은 혈혈단신 마다가스카르에 이민해서 맨손으로 약 50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을 건축했고요. 한국 식당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전사가 동반된 렌트카 사업을 병행하면서 당당하게 마다가스카르 주류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서울 호텔의 시설은 하룻밤에 10만 원 이상 지불하는 메이저 호텔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정기 사장님이 손으로 직접 건축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들 호텔보다 완성도는 조금 아쉬워도 훌륭한 가성비, 무엇보다 거의 한국의 어느 골목에서 먹는 듯 맛있는 음식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바가지 쓰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생생한 정보는 드물어 얻을 수 있습니다. 호텔 서비스에 목매는 여행자가 아니라면 마다가스카르에서 이만한 대안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락처가 필요하면 카톡에서 마다.서울호텔로 찾으면 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안타나 나리고 시내 투어 이야기와 귀국하면서 한나절 경유한 레비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